안녕하세요. 수학쌤 수인쌤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1차 방정식 푸는 방법, x를 구하는 거 많이 연습했나요? 많이 연습을 해봤으면 우리 주변에서 1차 방정식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 초등학교 때 달력 찍고 막 괜히 뭐 쏟고 막 이러잖아. 그런 이제 상황들이 주어질 건데요. 일종의 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퀴즈들을 일일이 노가다로 안 풀고 좀 더 똑똑하게 푸는 방법.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좀 더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1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단계는 크게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수학 문제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문제를 쭉 읽고 구하고 싶은 게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구하고 싶은 걸 x, 미지수 x로 놓습니다. 문자로 놓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세워요. 구하고 싶은 걸 x로 놨으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x가 있는 식을 세우고 그 다음 식을 세웠으니까 왜 세웠겠어? 식을 풀기 위해서 세웠겠죠? 세 번째 단계에 식을 풀어요. 식을 풀어서 x를 구합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확인하기. 크게 이렇게 활용한 문제에서는 4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구하고 싶은 걸 x로 두고요. 두 번째 식을 세우고요. 세 번째 식을 풀고 네 번째 확인하는 이 4단계를 거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가지 연습 문제를 같이 볼 거예요. 이 3가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많으니 교과서나 문제집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약간 보면 약간 국어 문제 같을 거야. 첫 번째 연습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몇 cm인 30cm인 끈이 있어요. 그 끈을 2개로 싹둑 자르려고 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 한쪽이 나머지 한쪽보다 길이가 무려 18cm나 더 길게 자를 거야. 뭐 어디다 쓰일 때가 있나 보지? 그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짧은 끈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되시나요? 자, 요렇게 긴 끈이 있어. 전체 몇 cm인 30cm인 끈이 있는데 이제 짧은 끈, 긴 끈으로 두 동강을 낼 거야. 근데 둘이 18cm 차이가 나야 된대요. 그럼 만약에 한 끈이 1cm야. 그러면 나머지 끈은 뭐겠어? 전체 30cm여야 되니까 29cm여야겠죠. 얘네들이 18cm 차이나? 아니지. 패스. 만약에 짧은 끈 길이 2cm라고 쳐보자. 그러면 전체 30cm니까 나머지 긴 끈은 28cm가 될 텐데 얘네들이 18cm 차이가 나요? 아니죠. 이렇게 일일이 노가다로 해야 될까? 너무 귀찮아. 이렇게 귀찮으니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아주 빠르고 쉽게 구할 수가 있으십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만약에 풀이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뭐 해라? 구하고 싶은 거를 x로 둬라.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짧은 끈의 길이잖아요. 자, 구하고 싶은 거. 짧은 끈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둡시다. xcm라고.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식을 세워라. 자, 보자. 우리 짧은 끈의 길이를 뭐라고 놨어? x라고 놨죠. 그러면 나머지 끈의 길이를 x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쪽이, 자, 요 힌트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한쪽이 나머지보다 18cm 길었대. 그러면 한쪽이 x면 나머지는 18cm 기니까 18을 더한 x 플러스 18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지금 식을 어떻게 세우시면 되냐면 요걸 이용할 거야. 짧은 끈이랑 긴 끈이랑 더하면 전체 몇 cm야? 30cm죠. 요 관계를 이용해서 짧은 끈 우리 x라고 놨고요. 긴 끈 18cm 차이니까 x 플러스 18이라고 쓸 수 있죠. 두 끈의 길이를 더하면 얼마다? 30이다. 요 느낌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식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식을 세웠으면 이제 뭐 해야 돼? 풀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짧은 끈 길이 x를 구해야겠죠? 풀어보자. 괄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괄호 있으면 풀어줘야지. 플러스를 x에도 18에도 해주면 어찌 되나요? 그래서 뿔뿔뿔 플러스 x 뿔뿔뿔 플러스 18은 3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 어찌 풀었니?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 왼쪽에 문자, 오른쪽에 숫자 이용해서 했었죠? 그럼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x랑 플러스 x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플러스 18 오른쪽으로 비켜. 네, 이렇게 비켜. 이항할 때는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어서 이동하죠? 그러면 그래 그냥 친절하게 할게요. 문자랑 관련된 x 플러스 x는 왼쪽 18은 넘어가서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이 되죠? 그럼 계산하면 x가 2개니까 2x는 30에서 18 빼서 12 그럼 x는 얼마예요? 2x는 곱하기가 숨어 있으니까 양쪽 나누기 2에서 x는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네 번째 단계를 거쳐봅시다. 우리 짧은 끈 길이 6이라고 쳐보자. 그럼 나머지 끈 길이는 얼마야? 18cm 더 기니까 24cm겠지. 둘이 더해서 얼마? 35K. 조건 만족. 그래서 답은 뭐야? 짧은 끈 길이는 6cm다 라고 하고 끝 하시면 돼요. 대충 어떤 흐름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얘는요, 교과서 91페이지 문제 6번이랑 완전 비슷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 풀 때 참고하세요. 자, 올해 수인이, 쌤이겠지? 수인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살이래요. 여러분들이랑 동갑이지? 수인이의 나이가 14살이고요. 수인이의 아버지의 나이가 48살이래. 48세래. 요런 상황인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막 1년 뒤, 2년 뒤, 몇 년 후가 되면 아버지의 나이가 수인이의 나이보다 3배가 되는 때가 있대요. 3 곱하기 3. 언제 요 관계가 될까요? 언제 수인이의 나이의 3배가 아빠 나이가 될까? 이게 막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우리가 이 궁금증을 해결을 해주자. 자, 이렇게 나이 얘기가 나와요. 샘플 예시로 같이 볼게요. 뭐 물론 계속 같이 보고 있지만. 자, 만약에 이제 문제랑 약간 떨어져서 올해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8살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1년 후에는 몇 살일까요? 1년이 지났으니까 8 더하기 1에서 9살이다 라는 거 알죠? 그러면 시간이 더 흘러서 2년 후에는 8 더하기 2에서 10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한 번만 더 하자. 3년 후에는 8 더하기 3살, 3살 더 먹었으니까 11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 저희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야. 자, 이제 문자 들어간다. 만약에 X년 후에는 이 8살짜리 애가 몇 살이 될까요? X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는 규칙을 보세요. 초등학교 때 규칙성 찾는 거 많이 했잖아. 1년 후에는 더하기 1 해줬어. 2년 후에는 더하기 1 해줬지. 3년 후에는 더하기 3을 해줬어. 그러면 X년 후에는 어떤 조작을 해주면 될까? 원래 나이 8살에 그죠? X를 더한 8 플러스 X살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색하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X년 후에는 X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잠시 알아두고 이제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물론 1년 뒤에 막 15살, 49살, 뭐 2년 뒤에 뭐 16살, 50살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도 되지만 어느 세월에 다 찾아 우리 깔꼬름하게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단계 뭐라 그랬어요? 구하고 싶은 걸 x로 두는 거죠. 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몇 년 후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냐니까 이 몇 년 후가 궁금한 거지.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둡시다. x년 후에 아빠 나이가 수인이의 3배 된다 라는 상황. 두 번째 뭐 해라? 식을 세워라. 이것도 스케치를 해볼게요. x년 후에 봐봐. 아버지 나이. 이 문장 그대로 쓸게요. 두 번째 줄. 아버지 나이가 수인이 나이의 3배가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얘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식을 세워보자. 자, 아버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48살이야. 그럼 x년 후에는 몇 살이겠어? 48 더하기 x겠어. x년이 흘렀으니까. 수인이의 나이. x년 후에 수인이 나이는 얼마일까? 현재 올해 14살이니까 x년 후는 14 더하기 x가 되겠죠? 거기에 3배가 된대. 근데 그냥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돼. x년 후의 수인이 나이는 x가 아니라 14 더하기 x 요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괄호 꼭 써주세요. 3배가 그냥 x의 3배라는 게 아니라 x년 후의 수인의 나이인 14 플러스 x 요 자체의 전체의 3을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게 식 세우는 게 끝이야. 그 뒤에 풀면 돼. 자, 얘를 좀 풀기 쉽게 좀 정리해서 쓸게요. 자, 3 곱하기 얘는요. 3. 우변을 좌변으로 쓸게요. 뒤집을게 상관없어. 3. x 플러스 14는 x 플러스 48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요 파란색 세 번째 줄이랑 파란색 네 번째 줄 똑같은 얘기예요. 위치 바꿔도 돼요. 교환 법칙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식을 세웠으면 뭐 해야 돼? 식을 풀어야겠지요. 어머나, 이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 풀이 어떻게 해요? 괄호를 풀어줘라. 뭘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면 3을 x에도 14에도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몇 x? 3x 더하기 14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암산 안 되면 손으로 쓰면서 계산하세요. 아마 4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48 그대로 갈 거고, 어머, 뭐가 불편해? 왜 불편해? 왼쪽에 문자, 오른쪽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지 어머나 섞여 있어. 어찌하셔야 돼요? 옮겨야지. 뭐를? 숫자인 42는 오른쪽으로 이항하고요. 문자인 x는 왼쪽으로 이항해보자. 이항은 뭐였어? 부호 바꿔서 넘어가는 거. 그럼 식불로 어떻게 돼? 3x 플러스 x로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48 플러스 42가 돼? 마이너스 42가 돼? 넘기면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계산하면 3x에서 x 빼면 얼마야? 3이야?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 간혹가다 있어서 얘기할게요. 3x는 x가 3개예요 라는 얘기고 x는 x가 하나예요 라는 얘기예요. 3x에서 x 빼면 x가 몇 개 남아? 2개 남죠? 자, 이렇게 동료한끼리 계산할 때는 숫자끼리 계산해서 문자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면 앞에 영상 찾아서 개인적으로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기본이야. 말이 좀 빠른가? 자, 그래 3x에서 x 빼면 얼마라고? 2x는 48에서 42 빼면 6이다. 그럼 x는 얼마야? 양쪽 2로 나누면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 그럼 3년 후구나. 끝이라고 하기보다 한 번만 확인해봐. 자, 3년 후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올해 14살이야. 3년 후에는 17살이겠죠? 아버지는 올해 48이야. 그럼 3년 후에는 51이겠지. 상황 보자. 곱하기 3하면 51 나오네. 오케이. 그럼 답은 뭐다? 3년 후에 이제 아빠 나이가 수인의 나이의 3배가 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구하고자 하는 거 세팅하는 거랑 식 세우는 거만 하면 나머지는 호로록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 유형입니다. 자, 요거는요 교과서 92페이지 문제 8번과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더 쉬운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이번 유형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거속시 문제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상황이 이래요. 수인이가 공원까지 산책을 했대요. 조깅을 하든 산책을 하든 산책을 하고 갔다 왔대. 이런 상황이야. 근데 갈 때는요
어떤 속력으로 걸었냐면 시속 4km. 1시간에 4km의 속력으로 걷고 올 때는요.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같은 길을 이제 쭉 거슬러 왔는데 같은 길을 시속 12km. 1시간에 12km로 달렸대요. 그 속력으로. 막 달려서 전체 몇 시간이 걸렸냐면 전체 1시간이 걸렸대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뭐야? 궁금한 게 이거야. 수인이 집에서 공원까지 뭐래? 공원까지 거리는 얼마일까? 거리가 궁금해. 얼마나 먼 데까지 갔다 왔길래 1시간이나 걸렸을까? 이게 퀴즈입니다. 물론 찍어서 막 10이요, 100이요, 뭐 조금 덜 가서 3이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일일이 다 찍고 막 3분의 1일 수도 있고 100분의 7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겁니다. 자, 문제 상황을 보기 전에 거리 속력 시간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자, 거소시가 나오면요. 이 무당벌레 모양 또는 마우스 모양을 떠올려 주세요. 거리, 속력, 시간. 자, 요거는 왜 떠올리냐? 여러분들이 이 거리, 속력, 시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여기 얘는요. 요 가운데 라인을 잘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시간은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 줄 요거 잘 보라고 했죠? 시간은요? 속력 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 그림만 알면 쉽게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그죠? 이 무당벌레 모양을 보면 시간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통 활용 문제에서는요. 얘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씁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여기까지 거리, 속력, 시간을 떠올렸다면 이 문제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수인이가 집에서 당연히 출발을 했겠지? 집에서 공원까지. 자, 이거 분수야. 이쁘지? 아무튼 공원까지 이제 산책을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에요. 갈 때는 시속 4km로 갔고요. 올 때는 시속 12km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 나오고 속력 나오고 시간 나오고 지금 요거 속력 나왔고 시간 나왔고 거리 나왔죠. 이런 거속시 문제에서는요.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 거리, 속력, 시간이 얼마인지 정리하면 식을 세우기 너무너무 편해요. 자, 갈 때랑 올 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 풀기 위해서 이 문제 상황 파악해보는 거야. 스케치 그리는 거야. 거속시. 자, 우리 갈 때, 올 때 거리는 몰라? 속력은 갈 때 4, 올 때 10이지. 시간도 모르지만 다 합쳐서 1시간이 걸렸대요. 우리 여기까지 스케치하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이. 자, 요런 활용 문제, 이런 긴 문장 문제는요. 첫 번째 뭐 하라?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돌아.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를 우리 xkm다 라고 놔봅시다. 자, 그러면 거리야, 거리. 자, 그러면 우리 위에 빈칸 채울 수 있겠네.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를 우리가 x라고 놨으니까 갈 때 거리는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x라고 놓을 수 있고요. 올 때 거리도 같은 길을 갔으니까 x다라고 놓을 수가 있죠. 거리 표현할 수 있고 속력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시간 표현할 수 있겠네. 자, 두 번째 이제 x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놨으면 식을 세우고 풀면 끝이야. 자, 얘도 스케치 그릴게요. 시간을 모르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식을 세웁시다. 거속시 문제에서 웬만하면 시간 기준으로 식을 세우긴 해요. 아닌 경우도 물론 당연히 있고.
자, 우리 이 1시간은요. 갈 때 시간이랑 올 때 시간을 다 합친 시간이겠죠. 그럼 갈 때 시간 x로 표현하고 올 때 시간 x로 표현해서 그게 1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는데, 갈 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죠. 갈 때 속력이 얼마야? 4. 올 때 거리가 x니까 속력분의 거리. 갈 때 시간은 4분의 x일 거야. 올 때 시간을 보자. 시간도 속력분의 거리지. 올 때 속력 얼마? 12. 올 때 거리 얼마? x. 그럼 몇 분의 몇? 12분의 x는 1이다 라고 식을 쉽게 세울 수 있으십니다. 쉽지? 그 다음에 식을 세우면 끝나요. 자, 어머나. 분수가 있는 1차 방정식이네. 어찌 푸니? 물론 그냥 그대로 막 통분하고 해서 구해도 되지만 얼마를 곱하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4랑 12의 최소 공배수 뭐야? 12를 양변에 곱해볼게요. 요 얘기는 뭐냐? 12를 4분의 x에도 12분의 x에도 1에도 곱하세요 라는 얘기인 거 당연히 할 거고요. 곱하면 어떻게 돼? 약분해봐. 너네 잘하잖아. 3x 더하기 x는 12. 1이라고 하면 안 돼. 끝까지 다 챙겨 주셔야 돼요. 그럼 3x랑 x 더하면 몇 x? 3x 제곱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얘는요 x가 3개, 얘는 x가 하나 있는 놈이야. 그냥 x는 1x랑 똑같고요. 그럼 몇 x? 4x는 12고요. x는 얼마다? 양쪽 4로 나눠서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거리는 3km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의상 확인해보자. 자, 3km일 때는요. 갈 때 시간은 4분의 3, 올 때 시간은 12분의 3일 거야. 얘네 계산하면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1이다. 오케이. 1시간 1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얼마다?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는 3km다 라고 하고 끝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지금까지 3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모든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요. 이렇게 4단계를 거칩니다. 교과서 문제로 또는 다른 문제들로 연습 반드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